지금 시작했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대한인사협회 교수 요원으로 취임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도 대학에서 교수도 오래 해봤지만 참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가 행정사협회 교수를 하려도 그런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교수에 대한. 그렇잖아요. 내가 교수가 됐으면 영광이다. 그래야 교수를 또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 교육할 때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사님들한테 여러분 행정사 된 거에 대한 자존감을 합니다. 그렇죠? 자격받은 거에 대해서.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또 대학에 있다 보니까 사실 박사학위 됐어도 교육학을 전공하지 못하면 교수법이 좀 미흡해요. 그 전문적인 실력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달 능력이 아무래도 자기 아는 것만큼 100% 못하고 7, 80% 그렇게 하면 또 많이 이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행정사 교수님으로 오셔서 또 공직자도 있고 또 시험 출신도 있고 다양하게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설득력 있게 교수하려면 우선 교수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교육 과목을 대학에서 다 들어가지고 교사 또 교수를 위한 자격증도 받았는데 그 자격증을 받고 보니까 꼭 필요하다는 걸 느껴집니다. 제가 뭐 제 얘기 같지만 대학에서도 제 과목은 선택감 받은 1000명씩 못 들어왔어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법, 교수 강구하면은 우리 행정사법 2조에 있는 대로 행정사의 그거하고 관련이 있고 상담하는 것도 있잖아요. 상담 방법도 교수법을 잘 알아야 상담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수법을 알고 교육에 오면 상담도 잘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교수 방법을 이제 교수 방법, 교육 방법에서는 교수 방법이 있고 또 이제 교육 과정 방법이 있고 또 이제 교육 상담 방법, 또 교육 행정 방법, 교육 평가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교수님으로 오셨으니까 교육 행정이나 교육 평가 뭐 다 상담 다 하셔야 되겠지만 오늘 교수법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교수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교수는 비전과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우리 행정사법 1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1조에 목적이 있어요. 행정사는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국가의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이제 우리 공직자들은 국가를 대신해서 했지만 어느 때는 행정처분의 장부심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한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각 분야별로 강의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 업무, 음주운전에 대한 구제 업무, 또 뭐 학교 법인 설립 업무, 인허가 업무, 또 국가 유공자 업무 다양하게 관계하실 텐데 그럼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행정기관에 행정사한테 찾아오면 그걸 해결해 드려야 돼요. 그렇죠? 행정구제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럼 행정사법 1조의 목적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한다. 교수로서 그런 목적을 실현한다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교수로서의 행정사협회 교수로서 나는 정말 잘했었다. 그렇죠? 자존감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항상 새롭게 모든 걸 고리타타하게 강의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창의성 있는 새로운 강의를 항상 개발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피교육자 학생들에게 흥미를 돋궈줘야 돼요. 흥미롭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잘 됐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쁨을 그리고 감사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간단하게 표현해서 자기 창조라고 표현했어요. 왜? 자존감을 가지라. 기쁨으로 흥미를 주어서 그 교육의 효과를 얻다. 그렇죠? 또 창의를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항상 새로운 강의를 개발해서 그러면 이렇게 강의 교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권위는 갖되 권위주의는 갖지 말라. 이러고 싶어요. 그럼 교수가 교수로서 권위는 있어야 돼요. 저도 많은 사람들 강의를 할 때 학생들도 투명만업도 하고 심지어는 뭐 이제
군에 가서도 수도경비사령 장성뿐만 원스타부터 투스타, 쓰리스타 쭉 왔어요. 그 앞에가 상해가 역시 계급장 앞에서 좀 처음에 위축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교수로서 권위를 가져야 돼. 그렇죠? 여러분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와요. 우리 현실에 장창한 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을 설득하려면 그렇다고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내가 실력이 더 있다. 자존감, 자랑스럽게. 그렇죠? 그런 마음. 그러니까 본인은 같대. 권위주의는 갖지 말라. 그건 뭐지? 교만하지 말라. 그렇죠? 권위주의. 무시하지 말라, 남을. 섬기는 자세를 하라. 그러니까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것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교수는 해야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도 그런 자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것이죠. 절대로 권위는 같대. 권위주의는 갖지 말라.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아야. 그렇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이제 교수를 하려면 항상 복장 하나도 잘 해야 돼. 정장으로 가야 돼. 그냥 아무 때나 여러분 이제 오늘 교육 받으러 오셔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 뭐 하는 괜찮은데 꼭 할 때는 넥타이 매고 정식으로 깔끔하게 좀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지저분 문화에 가면 벌써 그 인상에서부터 학생들이 뭐 교수가 뭐 저래 하고 그런 데 신경 써요. 어디 때가 묻었거나 뭐 하면 그냥 그런 데 보느라고 신경 쓰잖아요. 깔끔해야 그 교수가 정확하게 교수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태도, 그렇죠? 얌전하고 약간 웃음을 띠면서 그렇죠. 어떤 그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한번 강의하는 근데 아나운서 설득방 그런 거 있잖아요. 이빨을 8개 정도 내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웃는 방법이 보이는데 약간 웃는 표정, 그렇죠? 그래야지 막 인상 쓰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약간 표정도 그렇게 해야 되고 목소리 어떻게 해야 되고. 자,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 크게 강조해야 되죠. 그러나 시종일관 큰 목소리로 보면 또 사람들이 거부를 한다. 그렇죠? 중간중간 조용히 됐다가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제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에 제 TV에 들어가면 음악이 나오는데 참 그 유명한 소프라노 이번에도 얼마 전에 그림 동영상을 제가 앞으로냈어요. 근데 조수의 음악을 들어보니까 참 성악가도 다 물론 잘하지만 조수의 특징적이더라고요. 세게 부를 때는 막 불러요. 조용히 부를 때도 조용히 불러요. 강의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논리로 강의 기법을 개발해야 돼요.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중요한 건 아까 회장님 중요한 법령할 때는 막 강하게 이게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조용할 때는 조용히 하고 똑같은 톤으로 막 계속 보면 안 돼요. 그렇죠? 목소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시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어떻게 해요? 다 보시잖아요. 시선을 다 골고루 봐야 돼요. 어떤 교수는 위만 쳐다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을 보는지 모르지만 뭐 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땅만 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수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시선을 골고루 볼 수 있게 표정도 여유있게 웃으면서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해요. 조금만 같지만 여러분 되게 아는 얘기만 이거는 상담 방법이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를 차지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똑같아요. 그렇죠? 사람들 관계에서 그런 좋은 인상을 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강단에 서야 된다. 그럼 이제 교수 내용, 교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 대학에서는 수업 계획서가 강의 계획서를 써내요. 그렇죠? 한 학기 강의. 그럼 거기에 몇 월 며칠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내용을 하든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합니다. 물론 우리 행정사는 강의 내용이 회장님이 강의 안 잘만 썼어요. 제가 여러분 회장님 여기에서 그만이 아니라 너무 우리 협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십니다. 나는 헌식을 하는 처음 봤어요. 그렇죠? 열심히 협회를 위해서 아주 헌식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세종시에 내려오면서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참 회장님 그래도 이렇게 가서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수업 계획서나 이런 게 철저히 그런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용의 주별로 다 나오는데 우리도 이제 강의 안에 협회에서 강의안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 안을 가지고 되게 강의하시면 돼요. 파워포인트 이제 띄우면서.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도 항상 새로운 거를 추가해야 돼요. 여러분 과목은. 그렇죠? 예를 들면 이번에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0.5면 정지되는데 이제는 얼마나 됐어요? 0.7면 정지 수준이죠. 저는
0이면 취소였는데 면허가 지금 얼마 됐어요? 0.08로 됐잖아. 그렇죠? 0.1면 취소인데 0.08로. 이게 그럼 강화되면 알아야지. 가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정지 구제 뭐 한다고 하면서 그걸 모르고 가서 강의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변화된 걸 금방 알아야 됩니다. 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항상 뉴스를 봐요. 왜? 오늘도 뭐 행정사법 잘못된 거 몇개 넣고 바뀐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참신성, 새로운 걸 항상 해줘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강의 그런 수업 계획서, 강의 계획서에 따라서 첫 번에 5분이 중요해요. 이건 교육학에서는 모티베이션 단계라고 합니다. 동기부여. 여기서 완전히 잡아버려야 돼요. 교육자는. 그렇죠? 그때 못 잡으면 계속 지리면 내립니다. 5분 동안에 완전 그때 어떤 얘기를 되게 잘 사로잡습니다. 서로 동질성을 가지고 친근감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참, 행정생활을 존경합니다. 저도 행정생활. 동시에 원칙. 그렇죠? 나도 공직생활하고, 여러분 공직생활도 있고, 시험도 출신인데, 나도 시험도 봐서 사무관도 들어가고 다 했습니다. 그럼 다 똑같은 동질성이 있잖아요. 공직에 따른 동질성이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여기 먼저 선 게 아니고 1회 1기로 행정사 자격을 받아가지고 2013년도 개정돼서 1기 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최초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예 교육 받아가지고 바로 우리 교대 법원 앞에 사무실에 아니 큰 한 3, 40명 들어가 강의까지 만드는데 사무실 만들었어요. 그게 교육을 했어요. 우리 대표님 아시지만 그때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했던 게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티베이션 단계에서 딱 동일시한 원칙을 제시해주고 어떤 예화 내가 행정사를 하면서 저는 그 예화를 많이 해요. 뭐 처음 시작했는데 갑자기 국적 취득 업무를 하나 해달라고 왔어요. 베트남 여인이 우리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대. 국적 취득이에요. 한 번도 나는 출입국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사법에 어떤 상담을 해올 때 고객의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된다고 행정사법에 되어 있잖아요. 그럼 몰라서 안 된다고 하면 됩니까? 내가 출장을 갔거나 또 병원에 갑자기 입원했다 하면 그 사유가 돼요. 그렇죠? 해줘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 자리에서 해준다 딱 해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다가 못해주면 잘못하면 사기로 걸려요. 그렇죠? 못해주면 내가 최선까지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냈어요. 일단 위임계약서는 2, 3일 후에 있었다. 그렇게 하고 국적법 출입관을 보고 달달해오다시피 했어요. 제가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오래 한 6, 7년 하다 보니까 그게 외워지더라고요. 금방 알아요. 시행령 시행기출까지 보니까 금방 완전히 그 답이 다 나와요. 어떤 양식까지 다 나와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 3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또 본국에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되고 자산이 3천만 원 이상 돼야 이런 기준이 딱 있더라고요. 지금은 좀 더 바뀌어졌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다 외워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출입까지 하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배워가지고 양식까지 갔다가 그 사람 이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주었어요. 설명해 줬어요. 그렇게 어쩌면 여태까지 해서 찾아갔지만 그렇게 잘 설명하는 처음 듣다 이거. 여러분 내가 알아서 했습니다. 공직의 경험과 이렇게 하면 다 알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딱 모티베이션 제시하면서 행정사에 대한 위상, 행정사가 앞으로 괜찮다 하는 거를 잘 얘기하면서 모티베이션 당에 해줘요. 그럼 이제 강의 내용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예를 들면 음주운전 면허다. 나는 행정사 법령을 들어가니까 행정사 시험 과목에 있는 법을 거의 해설해줘요. 물론 행정사법 중심으로 하지만 그러면 그 법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하나 사례나 판례나 또 행정심판의 인용 사례, 재결 사례까지 다 들어줘요. 예화를. 그래야 실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동안 처리했던 업무까지도 해줘요. 얼마나 실감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노트하고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줍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그걸 요약해 줄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요약해 주고 또 예고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다음번에 강의가 있을 때는 대학에서 꼭 다음 시간에 뭐 하겠다 예고를 해줘야 돼. 그러나 없을 때는 그냥 그날 결론을 맺어주시고 우리 행사 교육은 그날 끝나니까 보통 예고해주고 예고하니까 이제 실습 교육이 있다는 거 이런 거 예고해주면 실무 교육에서 또 어떻게 한다 이런 거를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을 잘 내주고 또 혹시 질문 토론방 요즘에 과거의 교육법은 주입식 교육이었습니다. 교수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대는 약간 질의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또 너무 그게 오르가에 지른다니 가지고 시간 다 끌어버리면 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행정사 교육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교수 방법, 상담 방법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꼭 알아야 돼요. 저는 행정학을 했기 때문에 석사 박사는 대학에서 법학을 했고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 교수법에 적용될 만한 것만 제가 적용드립니다. 뭐냐? 참신성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거. 그렇죠? 대조법. 적당히 대조법을 써야 돼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그렇죠? 잘된 사람이 좀 못된 사람이 읽어쳤고, 행정사도 잘된 사람이지만 자기가 또 게으르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법을 적당히 잘 이용해서 강의 항상 의사전달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적당성, 적당량을, 분포성, 적당량을 해줘야 돼요. 1시간이 끝났다 하는데 1시간이 지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런 적시성, 시기에 맞는 항상 시사성이 맞는 거 이런 걸 잘하면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상담 방법, 설득 방법 이런 것에서 중요한 것만 이제 딱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마칠게요. 그럼 효과적인 설득 방법, 강의 방법 중에 특히 우리가 행정사법 2조에 보면 상담을 잘해야 돼요. 고객이 왔는데 상담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잘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잘해야 되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설득 방법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로고스적 설득 방법, 둘째는 파토스적 설득 방법, 셋째는 에토스적 설득 방법.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네요. 그렇죠? 인간이 산적동물이다. 그 얘기까지.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로고스적 설득은 뭐냐? 지식이 있어요. 실력이. 여러분 행정사에서 최고의 전문가적 지식을 가지고서 누구 상담할 때 저 사람한테 가면 믿겠구나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막 지금도 공부해요. 오다가도 우리 회장님 같이 오면서 제가 막 어떻게 하면 더 잘해드릴까 하고 더 연구를 했어요. 사실 교수법도. 그러나 이제 10분 동안에 다 수업시켜 제가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적 여러분 지식을 전문은 그렇죠?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파토스 설득과 감성이 호소해야 돼요. 그렇죠? 음주운전 면허 취소돼가지고 왔는데 당신만이 요새 술 먹었을 때 만약 좀 그럴 뿐은 없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같이 이거 얼마나 안타깝냐. 참 나도 술 한잔 해봤는데 뭐 하면서 이렇게 동료래요. 그렇죠? 동료에서 심리적으로 이게 파토스야. 감성이 호소하는. 그렇죠? 그렇게 한 겁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에토스에서 신뢰를 줘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신뢰. 그렇죠?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에 브로커들이 많이 생기고 또 하품을 치는 사람이 많아요. 거짓이 많아요. 그렇죠? 절대로 거짓 안 됩니다. 근데 비교적 이제 공직생활을 했다 또 행정사 시험에 공직생활을 했다 하면 또 국민들이 신뢰를 해줘요. 그렇죠? 왜? 무슨 믿음을 주더라고요. 저도 공직생활 했고 교수를 해보니까 어디 가면 신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심어주는 거. 이게 제 이름도 고마운 것 같아요. 박자, 완자, 신자, 완자를 완자 믿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름이 딱 그렇게 행정사라고 지어줄 것 같아. 그렇죠? 신뢰. 그래서 여러분, 신뢰를 가지고 신뢰를 주세요. 고객들에게. 그럼 반드시 훌륭한 교수가 됩니다. 행정사에게 신뢰를 주세요. 그렇죠? 저 교수님 말은 참 너무 좋다. 그렇죠? 저 교수님 말을 하면 내가 믿고 뭐든지 그대로 하면 되겠다. 그렇죠? 신뢰를 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 또 강의하면서 너무 또 그냥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강의 내용은 뭐 2, 30분 하고 자기 얘기 그건 안 돼요. 절대로. 행정사 교육 내용에 치중하되 자기 얘기는 그 행정사 그 강의 내용과 맞는 사례. 그렇죠? 맞는 실무 사례. 맞는 뭐 전공 사례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지냈던 그런 얘기는 조금씩 재미를 섞어줘도 좋아요. 그러나 쓸데없는 자기 얘기 가지고 막 다 얘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하실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수법만 잘 지키면 훌륭한 교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행정사 훌륭한 교수님으로서 우리 대한행정사협회 크게 기여하는 우리 교수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칠 겁니다. 고맙습니다.